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 김경우입니다. 예,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내용은 제4차 전파진흥 기본계획입니다. 내용은 개요부터 시작해서 비전, 목표, 세부 추진 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파진흥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09년에 1차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2차, 3차 그리고 이번에 4차 계획입니다. 4차 계획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 동안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이 9월 초, 이번 달 초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 스펙트럼 플랜하고 이번에 발표되는 전파진흥 기본계획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스펙트럼 플랜은 수급계획입니다. 주파수 수급계획입니다. 전파진흥 기본계획은 전파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기본계획은 크게 나누면 4가지로 구성됩니다. 산업 육성, 자원 공급, 그 다음에 전파 이용 활성화, 전파 환경 개선, 이런 식으로 4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스펙트럼 플랜은 전파 자원, 즉 주파수 쪽에 포커싱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 수급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터치를 하는 거고요. 요 내용하고 이제 이 진흥 기본 계획의 이 두 번째 부분하고는 싱크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다수 스펙트럼 플랜 내용을 요 진흥 기본 계획에 담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플랜은 4년 주기, 이 4년 주기는 보통 WRC 개최되고 개최 결과를 반영을 해서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진흥 기본 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4차 진흥 기본 계획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게 1차, 2차, 3차의 기본 계획 비전이 되겠습니다. 비전을 보시면 비슷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니까 1차는 유비쿼터스 시대, 두 번째는 창조경제 대한민국, 세 번째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이 각 정권별로 5년이 정권 주기니까 각 정권별로 ICT 정책의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는 대부분 전파를 통해서 전파를 잘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각 정권별로 지향하는 ICT 정책의 목표나 지향점을 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어요. 4차 진흥 기본계획도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파를 잘 이용을 해서 현 정부의 ICT 정책의 목표나 지향점을 달성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ICT 정책 목표는 무엇이냐 하니까는 이 재작년 22년도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수립이 됐고 이듬해 디지털 권리 장전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22년도에 발표된 게 뭐냐니까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를 하고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를 조성을 해서 경제에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정부에 접목을 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고요. 권리 장전은 무엇이냐니까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실현하고 우리가 확보를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4차 전파진흥 기본계획도 이런 디지털 모범 국가 건설을 하고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구현을 함에 있어서 전파가 기여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파가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모범 국가, 그 다음에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현재도 전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가 이 슬라이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파는 AI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디지털 사회 전반을 이어주는 핵심 연결 매체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디지털 사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형태인데, 그럼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처리가 되고 그리고 생성된 처리된 데이터, 즉 인포메이션이
어떤 유용한 어떤 그 대상 적용 대상에 적용이 된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파가 이런 데이터가 생성돼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처리된 데이터가 인포메이션 형태로 전파가 되는 형태가 전부 다 상당 부분이 전파 무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가 디지털 국가 구현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ICT 정책 목표가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전파가 다양한 활용과 그 다음에 정책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현재의 이야기고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를 잘 쓰겠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냐니까 전파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들을 저희가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공간적인 한계, 그리고 물리적 한계, 그 다음에 기능적 한계. 그럼 공간적 한계가 뭐냐? 현재 전파가 쓰이고 있는 것은 지상이라든지 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지표면, 해표면 위에 어떤 일부분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해저라든지 수중이라든지 뭐 공중이라든지 뭐 우주도 일부 쓰이고 있긴 하지만 우주도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해 보겠다. 극복을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ICT 정책 목표인 디지털 모범 국가 실현과 그 다음에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한계는 현재 전파가 금속도 통과가 안 되고 이종 매질 간 통신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밀리미터 웨이브라든지 뭐 서브테라든지 이런 고주파수 대역의 전파도 활용도가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죠. 이런 것도 극복해 보겠다. 그리고 기능적인 것은 현재 방송통신 쪽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에너지 전송이라든지 센싱 이런 것도 잘 쓰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전파가 활용되는 적용 용도도 우리가 일부에 좀 국한돼 있고 조금 더 확대되면 상당히 많은 베너핏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국가 실현이라든지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고도화에 기여를 해보겠다. 그것이 뒤에 제가 설명드리는 전략, 추진 과제 뭐 여기에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전파의 한계 극복을 통하면 이렇게 공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해상, 해저, 뭐 지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도 자유, 뭐 공정, 안전, 혁신 이런 키워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파의 기존 한계를 극복해서 전파를 확장을 하면, 전파를 현재보다 확장을 하면 훨씬 더 유용한 베너핏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을 궁극적인 골로 보고요. 그것의 어떤 how to, 그러니까는 방식으로 전파를 확장해서 현재보다 기존 한계를 극복해 가지고 전파를 크게 확장해서, 그 확장한다는 게 뭐 공간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뭐 야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장을 해서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을 건설을 하겠다, 실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것을 전략 1부터 4까지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파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 이용, 그 다음에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별로 세부 전략을 1부터 해서 13까지 총 13가지를 세부 전략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 이건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전파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확보, 그 다음에 핵심 역량 확충, 그 다음에 기업 활동 지원, 그 다음에 법 제도 정립이고요. 그 다음에 전파 자원은 인프라용 주파수, 서비스 산업용 주파수, 그 다음에 주파수 수급 체계 정립을 하는 것이 되겠고, 전파 이용은 이거는 뭐 그 전파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은 9번은 효율적인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 10번은 전파 이용에 있어 가지고 시장 원리를 도입을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파 환경은 전파 안보 이야기고 그다음에 깨끗한 전파 환경,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신뢰성 있는 전파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전략이 산업부터 환경까지 4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1번부터 13번까지 넘버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총 추진 과제가 37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부 추진 과제가 162개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풀본을, 그러니까 한글로 작성된 120페이지짜리 풀본을 다 배포해 드리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붉은색 전략 1, 2, 3, 4로 표현되어 있고, 요거는 파란색 1번부터 13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1, 1-2로 되어 있고, 요것은 네모 1, 네모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하나하나 뭐 배경이라든지 하우투라든지 이런 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풀본 보십시오. 잘 나와 있고요. 그것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뒤에 나오는 Q&A 시간 때 별도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일과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고 휴일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내용이 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년 5월부터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계획 수립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이 총 89분이시고, 그리고 6개 분과로 나누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아까 저희 그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간단히 드렸듯이 한 60여 회 개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초안이 마련된 후에 4차례 검토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1부터 4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파 산업입니다. 전파 산업에는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 안에 1-1부터 해서 4-2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확보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 역량 확충이고, 세 번째는 기업 활동 지원과 네 번째는 법제도 정립입니다. 첫 번째 기술 확보는 우리 전략 분야를 설정했고 중점 기술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5대 10대 전략 그리고 중점 기술을 선정해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게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2-1은 핵심 기술 확보, 두 번째는 인력, 세 번째는 표준과 국제 협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성장과 창업을 지원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전파 산업 진흥 벨트, 이거는 그냥 지역의 어떤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의 어떤 산업과 접목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3-3은 유망 전략 전파 산업을 육성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파 진흥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파 이용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1-1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계들이 있습니다. 전파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 좀 한계들이 있는데, 이 한계들을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계, 3가지 한계에 대해 가지고 2개의 한계, 2개의 어떤 전략 분야를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그것이 위성, 비지상, 극한, 전파 에너지, 전파 융합,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에 대해 가지고 각각 2개씩의 중점 기술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보시면 위성 통신 같은 경우는 차세대 위성, IoT 위성, 만약에 극한 전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 한계 극복 통신, 극고주파 통신 센싱,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 분야 10대 중점 기술을 우리가 개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럼 로드맵에서는 R&D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공급하고 기술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실증 사업이라든지 시범 사업, 본 사업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핵심 역량 확충인데요. 핵심 역량 확충에서 첫 번째가 핵심 기술 확보입니다. 그러면 앞에 것 5대 10대 뭐 기술하고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것은 R&D 과제고요. 앞에 것은 R&D 과제라기보다는 R&D 과제를 포괄하는 주파수 공급이라든지 기술 기준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시범 사업, 본 사업, 실증 사업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거고, 이건 R&D 과제를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중점 기술에 대한
R&D 과제를 도출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그것 이외에도 2대 공통기술이라고 해서 2대 전파 공통기술을 해서 전파 신소재라든지 RF 부품 안테나도 역시 저희가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대 기반 기술로서 주파수 확보 공급 기술과 그 다음에 전파 환경 조성 기술까지 저희가 발굴을 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파 인력 양성은 고급 전파 인력 양성, 그 다음에 현장 전파 인력 양성, 그 다음에 대공 및 전파 체험 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RRC를 한 15개소로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한 4억 원 정도밖에 연간 4억 원 정도밖에 지원 안 하는데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맞춤형 인력 양성은 중소벤처기업의 어떤 기술개발 인력도 양성하고 무선국 운영 인력도 양성한다는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파 교실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전파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제 표준 그리고 국제 협력 활성화인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국제 표준화기구, 전파 관련 국제 표준화기관 의장단이 25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2028년도까지 35분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파 국제 협력 강화는 지금 미일중 3국과 지금 정례 회의를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3국에서 벗어나서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유망성 있는 그 시장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더 다시 만들고 강화를 시키 나가겠다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성장 창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K 스펙트럼 펀드를 조성을 해서 기업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창업 지원도 하고 펀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파 사용료를 한 2,500억 정도 받고 있는데 이걸 좀 활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기재부가 이거를 수용할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야간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서 저희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R&D 그리고 특허 확보에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인증 비용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서 어떤 얼라이언스도 확보하고 해외 진출 지원도 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K 산업 전파 산업 진흥 벨트, 이게 말이 거창한데 그냥 지역 거점별로 어떤 특정 그 전파 산업에 대해 가지고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 네트워크 형성도 지원을 해서 전파 산업이 지역별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전파 플레이그라운드가 현재 5개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호남권이라든지 이런데 강원권이라든지 지금 없는데도 확대를 시키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각 권역별로 중점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점 기술들과 맥이 닿게 권역별 전파 기술을 육성해 나가도록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전파 유망 전략 산업인데요.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은 굉장히 유망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걸 위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업 성장 지원,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이런 것들을 지원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차세대 방통 산업, 그 다음에 EM 5G 융합 산업도 역시 유망 전략 산업으로서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파 진흥 법제 정립인데요. 일단은 지금 전파법이 굉장히 벌키합니다. 그리고 이게 규제와 진흥 두 가지 어떤 목적의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운영하는 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전파산업진흥법을 제정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K 스펙트럼 펀드하고 비슷하게 이걸 실제 컴퓨터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파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과 그리고 제도가 확보돼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일단 받아들여 주시고 한번 추진은
가열차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파 이용 규제 완화인데요. 그래서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 규제를 완화할 거고, 그 다음에 무선국 허가 신고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적합 확인 제도를 도입을 하고, 무선국 준공 신고할 때 조금 자기 적합 신고를 하는 방안으로, 그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략이는 이제 전파 자원 주파수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용 주파수, 그 다음에 산업 서비스용 주파수,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수급 체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동통신, 위성 무선랜이 무선 인프라용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동체, 모빌리티 주파수, 무선 충전 주파수, 이음 5G, 재난안전, 그 다음에 비면허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스펙트럼 플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G 주파수 신규 확보할 거고요. 그 다음에 5G 추가 주파수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공급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 재할당이 26년도에 있는데 할당 방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 주파수입니다. 위성 주파수는 향후 5년간 한 30기 정도가 정부 주도로 위성을 띄워 올릴 텐데, 거기에 대한 위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에 대한 주파수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성망 확보 체계도 현재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성망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제도들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선랜 주파수입니다. 무선랜 주파수는 6기가 대역의 20Gbps급 와이파이의 출력을 상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무선랜 30Gbps급의 와이파이 8 주파수 발굴도 검토토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이동체 주파수 같은 경우는 UAM 주파수가 이제 현재는 국제 표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실험국 주파수를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추이를 봐서 실제 상용화 주파수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충전용 주파수는 지금 11km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11km 이하의 출력 제한이 있는데 그걸 22km로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비접촉 무선 충전을 위한 주파수 공급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온 5G 주파수인데요. 현재 이온 5G 주파수가 4기가 대역하고 28기가 대역이 있는데 4기가 대역에 인접해서 주파수 추가 공급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지금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여부를 결정토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음 5G 신규 주파수 공급을 이과 상관없이 지금 미이용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용 주파수로 뭐 호우라든지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이나 해상의 안전용으로 쓰는 주파수를 공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비면허 주파수 같은 경우는 현재 비면허 용도 지정 주파수에서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해당 용도 미지정 주파수에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도 확대하고 출력 규제도 완화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부 전략 7은 수급 체계 정립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수급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이동통신 주파수인데 모든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혁신용, 뭐 이온 5G라든지 그런 이동통신 주파수를 다른 어떤 새로운 미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파수를 공급을 할 때 좀 정형화된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공개하고 수요 제기를 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최후에 이제 주파수를 공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분배, 이거는 주파수를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거고요. 이거는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와이파이 주파수하고 이동통신중 주파수하고 수요가 겹친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거를 정부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정형화된 체계와 틀을 만들어서 좀 오픈된 상황에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파수 수요 전망을 저희가 쭉 해왔는데요. 이게 4G까지는 좀 잘 맞았는데 5G에서는 약간 삐걱거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수요 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과학적인 수요 전망 방식 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 3입니다. 이거는 전파 이용을 잘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전파용 공익 서비스를 선정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급 확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9번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파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은 주파수 대역을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선국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용 활성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원리도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 활용 공익 서비스는 보시면 전파를 활용하면 다양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각각의 아이템입니다. 뭐 안전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통합, 인구 변화, 기후 대응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전파를 잘만 활용하면 상당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이 5대 분야에 대한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을 해서 이제 보급 확산을 해야 되는데 이 보급 확산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부처랑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를 하기 위한 협의체도 별도로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파수 이용을 주파수가 어떤 특정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용 효율이 수요는 많은데 이렇게 미리 알박해한 주파수들이 있죠. 그런 주파수들은 조금 이용 효율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지금 주파수 수요와 대역 정비 가능성으로 나눠 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 가지고 적정한 맞춤형 주파수 효율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그 대상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수요 주파수 대역 정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수요 주파수 같은 경우는 6G 지금 주파수 후보 주파수가 WRC에서 3개가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전부 기존에 쓰고 있는 주파수 그러니까 주로 공공용 주파수죠. 공공용 주파수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식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거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G 추가 주파수 그러니까 옆에 3.3에서 3.4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4.0에서 4.2라든지 이런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주파수가 지금 그 대역 정비 없이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대역 정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입증되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를 하면은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선국 간이 이용제도 같은 경우에는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한번 신고를 하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렇게 계속 하나가 계속 그 주파수를 잡아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쓰고 안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짧게 주파수를 쓸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부 전략 10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 원리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장 원리 도입을 하면은 주파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 양도 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전파법에 주파수 양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양도 임대 시범 실시를 EM 5G 주파수를 대상으로 좀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용도 기술 방식 변경도
허용코자 합니다. 지금 전파법에서는 주파수 용도 기술 방식은 불허되어 있습니다. 허용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허용토록 하고, 이것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타당성을 한번 입증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전파 환경입니다. 전파 환경은 첫 번째가 전파 안보입니다. 전파 안보에는 GPS, EMP, 드론, 우주전파 재난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12번은 깨끗한 전파 환경입니다. 그래서 전자파 인체 역량, 네트워크 인프라 미관, 그리고 전자파 안전, 그리고 마지막이 이동통신기지국 탄소 저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은 신뢰성 있는 전파 이용 환경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전파 감시의 어떤 체계를 개선해 보겠다. 그리고 무선국의 생존성 그리고 안전성을 강화를 해 보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PS 전파 혼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GPS 전파 혼신 감시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신유형 GPS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S 대체 시스템으로 해수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1호란이 2027년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인 KPS도 지금 개발 중이고 2035년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MP 방호 같은 경우는 방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EMP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를 하고 방호 시설을 좀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1년에 한 건씩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늘려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사전 대응 형태로 방호 형태로 EMP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후 복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체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EMP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피해 예방 복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법 드론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티 드론 야외 시험장을 구축을 하고 관련 법 제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여기 경북 의성하고 고성에서 지금 훈련장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 차단 장치 규제 개선 등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우주전파 재난 같은 경우에도 우주전파 재난 관측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예경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자파 인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주파수 위험도가 좀 높은 인체 위험도가 좀 높은 고주파수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은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 밀접 기기는 지금 국제 표준이 기준을 좀 완화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그런 국제 표준 추세에 따라가지 않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현행 수준을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를 불식을 위한 소통도 강화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속의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지금 KCA 등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제공 대상과 그 다음에 횟수를 늘려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작년까지 5,000국소의 무선국을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8년도까지 그 3배인 15,000국소까지 미관화 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 이렇게 난립되어 있으면 굉장히 미관상으로 지저분합니다. 이것도 정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기기 활용을 위해서 현재 그 새롭게 이제 신기술이 적용된 ICT 제품에 대한 전자파 착화성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적시에 빠르게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융복합 기기가 있으면 이게 융복합 기기에 맞는 어떤 평가 방식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어떤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던 융복합기기의 어떤 출현에 맞게 평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기지국 탄소 저감 촉진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기지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기지국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해서 만약에 등급이 높으면은 전파 사용료를 감면을 시켜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동통신기지국 에너지 효율 등급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하니까 첫 번째가 이제 장비들이 있겠죠. 장비들이 우리가 냉장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 매기는 것처럼 우리 기지국도 그렇게 한번 등급을 한번 매겨보자.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이 무선국이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태양광과 같은 이런 것들도 평가 항목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구축 시에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무선국 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를 해서 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 등급이 높은 것들은 전파 사용료를 좀 감면을 시켜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지국, 우리가 그 이동통신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폐기지국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시광산처럼 그 자원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뭐 이동통신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업자들한테 친환경 자원 재활용 우수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인증서도 부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기지국이 그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뭐 AI 같은 게 도입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AI가 활성화되고 이러면은 기지국이 차지하는 기지국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전력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 기지국을 우리가 개발 지원을 하고 그것의 어떤 도입을 활성화시키도록 활성화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3-1은 전파 감시 시스템, 지금 중앙전파관리소가 운영하고 있는 전파 감시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체계도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I 분석을 통해서 감시 결과 정보를 강화하고 그 강화된 정보를 정부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민간에 공개를 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이동형 감시 시스템, 고정형 감시 시스템 이외에 곳곳에 조그만 센서형 수신기를 도입을 해서 감시 시스템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활용 용도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무선국 생존성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거나 산불이 일어나거나 뭐 이럴 때 각각의 어떤 이 홍수, 산불, 그다음에 안전재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망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홍수 같은 경우는 국토부,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저 뭐 산림청, 뭐 통합공공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군데가 있죠. 이런 무선국에 대해서 생존성 평가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스템을 마련해서 체계 있는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공동 구축을 정부의 정책이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 가지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선국 검사할 때 그 항목 기준에 평가 항목 기준에 검사 항목 기준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기대 효과는 뭐 국민들 그리고 학교와 연구소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저희가 말씀드리는 디지털로 확장된 무선 인프라를 통해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유용한 어떤 결과를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막 많은 내용을 빨리 해야 되는 강박 때문에 막 말도 꼬이고 이랬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120페이지짜리 내용을 보십시오. 이 하나에 한 3만 원 가까이 되는 아주 비싼 페이퍼니까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